함께 실질 구매력이 이렇게 하락하는 그런 현상들이 완전히 드러나네요. 미국 문제지만 한번 자산 소유자들하고 나머지가 얼마나 격차가 나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코베시 레터에 여러분들 미국의 현실, 자산 소유자들이 다른 모든 사람을 다 제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자산 가격이 올라가니까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굉장히 불이 붙었으니까 미국의 현실, 한편으로는 젊은 미국인들이 더 이상 치폴레를 사 먹을 여유가 없습니다. 젊은이들이 여러분들 잘 가는 괜찮은 그런 식당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S&P 500이 6개월 만에 18조 달러가 올랐습니다. 자산 소유자들 에셋 오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을 뒤처지게 만들 것입니다. 이거를 뒤처지게 만들다 이런 표현을 leave everyone else in the dust라는 그런 표현을 쓰네요. 여기 보시면은 주식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유한 사람들은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해 불을 축적하며 계속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인플레이션과 생활비 상승의 부담 그리고 취업난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더욱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네요. 치폴레 주가가 엉망진창입니다. 이 보시면은 치폴레 주가가 연초에 배가 여러분 한 45% 치폴레 투자한 사람들은 굉장히 손해를 많이 받겠네요. 주식이 여러분들이 빠지면은 이렇게 끝이 없습니다. 끝이. 주식 투자라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들 아슬아슬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더 이제 자산 가격이 오를 걸로 보는 겁니다. 강세 심리, 강세장이 상당히 계속될 것 같다. 그걸 어떻게 하냐. 나스닥의 선물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겁니다. 강세장 분위기가 지붕을 뚫었다 이런 뜻인 거죠. 당신은 이 시장과 싸울 수 없습니다. 나스닥 100 선물은 현재 325포인트 이상 상승 중입니다. 10월 10일 이후에 8%가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람들이 나스닥에 들어오는 겁니다. 강세 심리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역사적 강세장이네요. 미 증시 역사적 강세장 125일 동안 강세가 지속되다. 가장 강한 가격 상승이 여러분들 강한 시장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강세장은 역사적입니다. 역사적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S&P 500이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으면은 강세장이죠.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 있는 날이 2011년 이래로 이번이 여러분들 125일 연속 이렇게 위에 있을 정도로 그렇게 강세장입니다. 역사상 가장 강력한 시장 중 하나입니다. S&P 500이 125일 거래일 연속으로 50일 이동 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금색이 들어서 세 번째로 긴 기록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긴 기록 가운데 기록을 깨고 최고 기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이러한 연속 상승세는 역사적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좀 강세장이 지속됐던 기간을 보게 되면 2006년 7월부터 2007년 2월까지 149일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에 강세장이 있었고 2011년도에 130일 금융위기 이후에 이어진 회복세민 연준의 양적 완화 시기였고 그다음 이번이 125일째입니다. 금세기의 세 번째로 긴 강세장이 그리고 이번에 성자는 대형주 특히 기술주를 매입했던 사람들이 이번에 승리를 한 겁니다. 2022년부터 대형주 위주로 완전히 시장이 재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형주나 중형주에 투자했던 사람은 거의 과실을 못 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퀄 웨이트 시장 가치에 관계없이 S&P 500에 전부 여름 한 종목당 500분의 1을 투자하는 그런 지수하고 그다음에 시장 가치가 높은 데는 가중치를 매겨 더 많이 여러분들 보유하는 그런 것을 비교해 보게 되면은 그 수치가 1.20 정도 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라지캡 미국의 대형주가 정권시장의 모든 것이 돼버렸습니다. 동일 가중 S&P 500 지수와 시가총액 가중 S&P 500 지수의 비율이 1.11로 하락했습니다. 2003년 5월 이후에 최저치가 됐습니다. 동일 가중 S&P 500이 여러분들 훨씬 더 이렇게 떨어진 거죠. 그죠? 성과가. 그러니까 대형 기술주 위주로 시장이 재편됐기 때문에 미래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은 이렇게 여러분들 투자 방향 투자 대상을 잘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어려운 과제죠. 뭐 제 자신도 이렇게 뭐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거죠. 투자 대상과 투자 종목 투자 방향을 잘 결정하는 것이. 이번 강세장에서는 미국의 기술주 특히 대형 기술주 특히 ETF를 투자했던 사람들은 이번에 승리했고 그 외에 소형주 중형주 그밖에 소비재주 에너지주 헬스 뭐 이런 케어주 뭐 이런 주식에 투자했던 리저주 이런 데 투자했던 사람은 완전히 이번에 소외가 돼버린 겁니다. 비율이 1.11로 떨어진다는 것은 시가총액이 큰 소수 종목의 주가 상승률이 나머지 대다수 종목의 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질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하고 시장이 강세장이 여러분들 상당 기간 동안 지속될 걸로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주식을 사모으는 겁니다. 이게 여기 보시면은 기관 헤지펀드 개인 투자자 전체 다 합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넷바이어 파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들이 지난주에 압도적으로 많은 겁니다. 4주 평균보다 현저하게 많은 겁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더 오를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오늘 정리를 전체 틀을 정리하고 여러분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비트코인 BTC가 탄생한 날입니다. 오늘이 미국 기준으로 10월 31일 17년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이 17년이 된 겁니다. 16년이 지나고 이제 17년째 접어든 거죠.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는가 하니까 피터 린치 미국의 피델리티 정권사에서 신화적인 그런 펀드였던 마젤란 펀드를 여러분들 운영했던 피터 린치의 여러분들 인터뷰를 소개했지 않습니까? 월마트의 초기 상장 때 월마트의 장래를 알아보고 투자했으면 몇천 프로 수익을 올렸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10년이 지나서 본인이 월마트에 상장할 때는 월마트의 가능성을 몰랐지만 10년 후가 됐을 때 투자했던 사람들로 대개 30배 정도의 투자 수익을 올렸다.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16년째가 됐습니다만 오늘이 비트코인 탄생 기념일입니다. 벌스데이죠. 해피 벌스데이인 겁니다. 비트코인 가능성을 16년 전에 알았으면 그건 대박을 친 거죠. 뭐. 그리고 5만 원대 알았어도 어마어마하게 벌었은 겁니다. 10만 원대 알았더라도 여러분들 꽤 괜찮은 겁니다. 지금 이런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알았다. 그렇게 하더라도 투자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멕시코의 3위 재벌인 단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이 오늘 아주 점잖게 생겼네요. 단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이 오늘 글을 올렸네요. 우리 인간들은 영원히
비트코인을 제조한 사토시 나카모토 씨에게 빚을 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비트코인 탄생 17년대인 겁니다. 지금 알아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열심히 방송을 하는 겁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준비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느냐. 10,000원대 알았으면 좋았습니다. 30,000원대 알았어도 좋았고 50,000원대 알아도 좋았고 100,000원대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110,000원대 공병호 TV를 보고 비트코인의 가능성을 알게 됐다. 그래도 관계가 없는 겁니다. 조금 덜 먹는 거죠. 어차피 100만 불 되면 여러분들 10만 불의 사건 5만 불의 사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여기 오늘 금빛 물님께서 오늘 테슬라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1.24개 매수 완료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아마 엄청난 부자가 될 겁니다. 여러분들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칭찬하는 겁니다. 오늘 테슬라를 매도하고 비트코인 1.24개를 샀습니다. 금빛 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단호하게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 10년 정도 갖고 계시면은 한 100만 불 돌파할 겁니다. 그리고 더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럼 1,000만 불도 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분들이 언짢아 하신 분들 계시지만 여기 이제 보시죠. 테슬라를 갖는 것보다도 비트코인을 갖는 게 낫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를 나중에 내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단 리카르도 살리나스 회장이 참 사람이 됐네요. 인류는 영원히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빚을 질 것입니다. 오늘로부터 17년 전 사토시는 비트코인 100서를 공개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전설입니다. 인류가 영원히 빚을 질 것이다. 멕시코 3위 재벌이 이러면 이 정도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이 있는 겁니다. 이게 백서입니다. 여러분 백서. 2011년도 여러분들 10월 31일에 발표된 사토시의 백서입니다. 17년 전 오늘 사토시가 비트코인 백서 화이트 페이퍼를 발표했습니다. 비트코인 백서입니다. 비트코인 피어 투 피어 우리가 흔히 하기는 P2P입니다. 그냥 개인끼리 다 거래를 하는 겁니다.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이게 이제 요약입니다. 요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대 개인 전자현금 시스템. 순수한 개인 대 개인 우리가 흔히 P2P라는 겁니다. 방식의 전자현금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한쪽 당사자에서 다른 당사자에게로 온라인 결제를 직접 보낼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죠. 제 방송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인류의 경제사 인류 역사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트랜잭션 코스트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의 역사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말씀을 드렸죠. 전기차가 걷는 것에서 말을 타고 말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에서 전기차를 타고 전기차에서 여러분들 내연기관차로 옮기고 이게 전부가 여러분 먼고 하니까 그게 전부 다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역사거든요. 세계 역사는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역사인 거지 않습니까? 미국의 동부에서 여러분들 식민지를 거쳐가기 시작할 때 역마차를 서부로 보냈지 않습니까? 몇 달씩 걸렸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르스 부호란 여러분들 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편지가 등장하고 그다음에 이메일이 등장하고 이런 과정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국제 송금을 하게 되면 3, 4일 걸리지 않습니까? 상당한 소수를 내고 그것을 빛의 속도로 거래가 가능한 것이 바로 비트코인 기반 결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개인 대 개인 거래가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학으로 훈련받은 사람 입장에서는
테크놀로지 기술이란 측면에서 비트코인이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발견인 거죠. 그거를 여러분들 오늘 이 가치를 이렇게 여러분들 아는 겁니다. 살리나스 회장이 인류는 영원히 사토시 나카모토에게 빚을 질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여기 보시게 되면 이런 작업증명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네요. 작업증명. 사토시가 발표한 문장을 이렇게 번역해 본 겁니다. 작업증명. Proof of work라는 개념이 여기서 나오는 거네요. 그죠? 자, 여러분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토시가 발표한 백서의 목차입니다. 타임스탬프 서버, 작업증명, 간소화된 결제 확인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여러분 이게 다 나오는 겁니다. 이게 2011년도 10월 30일 날 비트코인 출범과 함께 사토시 나카모토 씨가 이런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5만 원대 여러분들 가능성을 알았으면 참 좋았습니다. 3,000불 수준일 때 이런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으면 대단히 여러분들 현명한 사람인 거죠. 그러나 지금은 10만 원대까지 간 겁니다. 지금이라도 그렇게 늦지 않았다고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여러분들 몇천 불일 때 투자하기 시작했을 거라고요. 여기 이제 전 세계 자산시장 규모가 여러분 보시면 1053조 시장입니다. 1053조. 이 시장에서 부동산이 654조, 채권이 145조, 주식이 128조, 머니마켓 펀드가 95조 대기성 자금입니다. 골드가 23조, 지금은 여러분 28조에 30조 정도 됐죠. 비트코인이 2조 3천억 불인 겁니다. 시작입니다. 시작. 지금은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8번째.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재미난 것을 주요 자산 항목별 1조 달러를 돌파하는 시점이 얼마 걸렸냐. 엔비디아가 30년 걸렸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4년 걸렸습니다. 창사 이래로. 애플이 42년 걸렸습니다. 구글이 21년 걸렸습니다. 아마존이 24년 걸렸습니다. 비트코인이 12년 걸렸습니다. 1조 돌파하는데. 1조 돌파하는데. 여러분 저는 앞으로 몇 년 지나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이 거의 3위권 이상 정도 올라 있을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을 다 제쳤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2, 3년 지나면은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가 1조 기업이 되는데 30년이 걸리는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44년이 걸린 겁니다. 비트코인이 12년이 걸린 겁니다. 네트워크 효과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속화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제 이야기의 요지는 뭔가 하니까 우리가 마젤란 펀드의 전설적인 여러분들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이름 좋은 대로 월마트를 IPO 할 때 여러분들 투자하기 시작했으면 좋은데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현명하지는 않으니까 오늘 여기에 한 분 말씀대로 테슬라를 팔고 이번에 비트코인을 제가 샀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야기에 제가 거두절미하고 오늘 테슬라를 매도하고 비트코인을 1.24개 매수 완료했습니다. 잘한 겁니다. 지금 가격이 10만 원 되니까 가격도 아주 좋은 가격에 들어간 겁니다. 비트코인을 2개 매수하고 싶은데 너무 비쌉니다. 또 이제 꿈이 있으니까 1.24개니까 조금씩 사면 또 어느 세월에 이런 사람이 희망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테슬라가 11년 4개월이 걸렸네요. 빨리 걸렸네요. 이 객관적인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격은 네트워크에 비례하니까 네트워크 사용자 수에 비례하니까 다 제칠 겁니다. 시간이 여러분들 1년이 걸리냐 2년이 걸리냐 문제인데 엔비디아도 다 겹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이런 자료는 여러분들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이런 자료는 제가
다른 데서 본 적이 없거든. 제가 한번 작성을 해 본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조 달러 돌파하는데 여기 테슬라가 빠졌네. 테슬라는 11년 걸렸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팔란티어도 참 좋은 회사니까 아깝죠. 팔려면은 팔란티어도 좋은 회사고 성장도 앞으로 계속 볼 건데 오늘 방송 계속 보시면서 한번 판단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 방송에서 기술주 투자하고 여기서 비중을 얼마나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 부분 보시고 더 늘릴지. 자, 다음 절은 비트코인 성장 보시기 바랍니다. 전 세계 자산시장 규모로 앞에 자료하고 다르게 좀 다른 분은 900조 정도로 봤네요. 900조 정도로 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룩 블롤리 님이 쓴 겁니다. 룩 블롤리 님이. 이제 900조인데 이 900조 가운데 화폐가 2000조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전 세계에. 그다음에 부동산이 330조 달러, 채권이 300조 달러, 화폐가 120조 달러, 주식이 115조 달러. 그다음에 자동차라든지 그렇게 뭐 미술품 수집 이런 게 6조 달러. 미술품 여기 안 들어가겠네요. 자동차 등 다른 수집. 미술품이 18조 달러, 금이 16조 달러니까 이거는 좀 오래된 자료 같고 금은 현재 28조 달러, 비트코인이 2조 3천억 달러 정도 되는 거죠. 2조 3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이 이러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채권 시장도 많이 대체할 겁니다. 그다음에 현금 시장도 대체하고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 가운데 고성장주 기술주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할 겁니다. 여러분 이 자료를 제가 제공하는 것은 이런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안목을 굉장히 넓힐 수가 있는 겁니다. 전 세계 자산시장 가운데서 여러분들 보다 영향을 받을 겁니다. 비트코인 이름 등장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수익성에 이름 실망한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들어올 겁니다. 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받습니다. 채권 시장에 또 타격을 받을 겁니다. 채권 시장은 위험이 따르지 않는 5%에서 여러분 4% 정도의 수익을 보장하는 건데 그걸 대체하는 그런 비트코인 기반 우선주가 이런 들어와 가지고 8% 9%를 제공하고 원금을 보장하는 그런 상품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채권 시장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현금 시장도 영향을 미치죠. 현금을 보유하고 있기보다도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에는 특히 조금 전에 강조한 바와 같이 기술주 성장, 기술 성장주 시장에 대체 효과가 발생할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전체 총자산이 900조, 미국 달러가 지금 2045년에 늘어나가 여러분들 2000조 정도, 부동산, 채권, 주식, 현금, 금, 예술품, 자동차, 비트코인, 그다음에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가 1조 정도가 되네요. 그다음 비트코인 보유 상장자 프리미엄이 20억 달러. 뭐 여기 비트코인 보유는 마이크로 스트레치 같은 류의 그런 회사들의 가치가 1조 정도로 보고만요.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고 여기 이제 오늘 룩 블롤리 님이 전체 큰 틀을 이야기한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경 달러의 전 세계 자산 향후 20년에 30년 정도 2경 달러의 새로운 통화가 투입이 될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2조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그다음에 13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보유 상장사, 그다음에 이 회사의 프리미엄이 200억 달러.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우리가 뭘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까 비트코인이 이런 시장에 전부 다 여러분들 조금씩 흡수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 존 블롤리님 이야기처럼 You are early. 투자하기에는 아직도 여러분들 초기 단계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Yes, you are early. 그치? 초기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트윗은 현재 비트코인 시장 규모와 관련된 자산 규모를 나열하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메시지입니다. 현재의 비트코인 관련 자산 규모가 전 세계 자산 및 미래 통화 규모에 비해서 극도로 작은 상황입니다. 이런 비교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잠재적 성장 여력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트코인이 2조 달러에 5,000배 정도 돼요. 자산 규모가. 그리고 향후 20년 30년에 법정화폐를 더 찍어 가지고 비트코인에 10,000배 정도 돈이 더 시장에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정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무엇이든 법정화폐의 가치 하락에 대해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의 2조 달러에 비해 가지고 앞으로 20년 30년간 새로 시장에 투입될 수 있는 신규 달러화를 몇 배로 보는 거 하니까 2경 달러 정도 규모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작기 때문에 어제 잠시 말씀을 드렸죠. 현금 시장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고 채권 시장도 흡수할 것이고 기술주 시장도 상당 부분 흡수할 것이고 금 시장도 흡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지만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이 빅테크들을 다 무찌르고 금 다음으로 아마 2등 위치를 차지할 것이다. 10년 정도 지나면 금을 제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는 거죠. 여기 이제 아주 중요한 그런 시사점을 갖고 있는 뭐 여러분 시장 가치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2030년 5년 후입니다. 5년 후. 5년 후에 19조 불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겁니다. 릭 엘드만 보고서에 따르게 되면 최소입니다. 최소. 그러면은 연평균 54.7% 성장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엔비디아가 여러분들 지금 뭐 5조를 돌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엔비디아의 성장률 전망이 6.9%에서 7.5%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여러분 앞으로 5년간 12.7%에서 20.8% 연평균 성장률입니다. 큰 기업들이 성장을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분 2배 3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애플이 5.4에서 11.5% 연평균 성장률이 예상되는 겁니다. 구글이 10.2에서 18%, 아마존이 17.9%, 테슬라가 23.3%에서 60.9% 정도 예상이 되는 겁니다. 예상이니까 맞을 수도 있지만 맞지 않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런데 참조하실 필요는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자료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를 보고 투자를 할 때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엔비디아가 가장 잘 성장하면은 현재 4조 대 시장이 10조 정도 되는 겁니다. 10조 정도. 그지? 10조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주 성장이란 것이 참 기술주들이 다 좋은 회사인데 자기 자산 포트폴리오 가운데 비트코인을 일부 포함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그죠? 그러니까 투자자에게 중요한 것은 첫째는 역사적 자료 지난 5년에 10년 정도 연평균 성장률이 얼마가 됐느냐 그거 하고 그다음에 향후 5년에 10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어떻게 예상이 되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 이름 시장은 향후 5년간 2조 달러에서 최소 19조 달러를 예상하는 겁니다. 19조 달러면 연평균 54% 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보다 또 적을 수가 있죠. 전망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테슬라 주식을 계속 가지고 있을 거냐 아니면 테슬라 비중을 좀 줄일 거냐 이거 판단할 때 결정해야 될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이게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료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과거에는 얼마나 성장했냐 주요 자산 10년 및 5년 수익률 이것도 여러분들 참조할 필요가 있죠. 앞으로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은 SMH 반도체 섹터의 ETF 투자가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앞으로 10년도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AI 붐 때문에. 그거보다 한 10% 정도 높은 겁니다. 비트코인이 여러분 투자가. 그죠? 참조를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보신 것은 향후 5년에서 10년 정도의 시장 전망하고 그다음에 지금까지 시장 전망을 참조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50%가 지나치게 높지 않냐 이렇게 보시면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나온 전망치를 보게 되면 이게 4월 달에 나온 보고서거든요. 최소 32% 2030년까지 평균 53% 최대 72% 이렇게 하니까 53%가 여기 나온 53%가 결코 여러분 무리한 요구는 아닌 거죠. 그죠? 여기 이제 오늘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 정치 이야기 나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정치 이야기 해봐야 뭐 결론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트럼프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봐야 뭐 결론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경제 문제 집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매일 그냥 아침에 이렇게 2시간 정도 방송을 듣지만 제가 이 방송 준비하기 위해서 이러면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겠습니까? 이런 자료는 누가 제공해 주겠습니까? 이런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누가 이렇게 정리해 가지고 투자 가이드에 제공을 해 주겠냐 이야기죠. 이게 이런 자료들. 이런 자료들을 누가 이렇게 이름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그걸 하겠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방송을 들을 때는 투자 부분에 집중해서 좀 들으시고 뭐 정치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결론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오늘은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는 방송, 학습하는 방송, 부자되는 방송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이런 핵심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지난 5년에 10년 정도 수익률, 앞으로 여러분들 5년 수익률 이렇게 하게 되면 내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테슬라 주식을 좀 줄일 건지 이런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릭 엘드만 보고서는 여러 번 제가 소개했는데 정말 훌륭한 보고서지 않습니까? 2030년에 프로젝션이 19조 달러 정도를 예상하고 암호화폐가 16조 정도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드 클루그라는 사람은 가격이 좀 떨어지니까 또 샀다는 거 아닙니까? I bought some BTC today. 10만 원대에서 또 산 거죠. 천재적인 그런 엔지니어이자 사업가지 않습니까? 프레드 클루거. 그러니까 오늘은 집중해서 강의 들으시고 정치인들이 우리 뜻대로 안 움직이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영어의 몸이 돼가 고생을 하시지만 5년 동안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엄할 때까지. 6번 정도 아마 선거가 있을 건데 전부 다 사전투표 했지 않습니까? 본인 1년 서울대 선배를 선관위원장 뭔가를 선관위원장 사무총장을 임명하고 선거 이전에 한 번도 공정한 선거를 당부한다. 그런
대통령 말씀이 없었지 않습니까? 유성수 변호사니 뭐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이 그 대통령실 앞에 가서 데모해도 꿈쩍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이야기의 요지는 정치인들이 수준이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하겠냐 이야기죠. 그렇다 해가지고 뭐 관심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관심을 갖지만 지금은 너무나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 분께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테슬라 주식을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는데 팔란티아 주식을 조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결론은 난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의 과거 성장률이 이렇다. 그리고 앞으로 성장률이 이렇게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뭐 그런 좋은 주식을 다 팔 필요는 없지만 조정을 어느 정도 해야 될지는 본인이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이런 정리를 잘 해가지고 1조 돌파 시간까지 이렇게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 주겠냐. 사람이 흔하면은 가치를 되게 모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은 방송을 하는 겁니다. 시대가 좋아져 가지고 전 세계 플랫폼이 동시에 이런 사람들이 접속을 해가지고 이런 귀한 이야기를 매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도 이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여기 이런 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 주겠습니까? 플레드 클루그가 어마어마하게 똑똑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2019년도에는 확신을 느끼고 이런 그다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한 거 아닙니까? 어제 샀다는 거 아닙니까? I bought some. 시대가 좋아졌으니까 좋은 것은 뭔가 하니까 이런 사람이 무슨 생각하는지 금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자, 천재의 통찰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가다가 요즘에 공박사님이 왜 저렇게 비트코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댓글 같은 걸 보시면은. 그런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고 기회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의 생일날입니다. 17년 전에 그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멕시코의 사미제브린 살리나스 회장이 우리 인류가 사토시한테 영원히 빚을 졌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중요하기에 사토시한테 영원히 빚을 졌냐. 한 사람도 아니고 휴머니티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사토시가 이런 비트코인을 발표할 때 함께 발표했던 화이트 페이퍼 백서를 이렇게 했죠. 이 천재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지력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플레드 크루그라는 9개 정도의 창업을 해가 이러면 다 성공적으로 엑시트를 시키고 비트코인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지금 천재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한번 뿔테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비트코인 여러분들 탄생 기념일을 기하로 해가지고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한번 보시죠. 우리가 투자를 결정할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의 중앙화된 디지털 화폐들이 실패했던 중개자 없는 진정한 희소성 있는 디지털 자산 창출이라는 수십 년 된 난제를 해결했습니다. 크루그 씨는 2019년에 백서를 재분석하여 이 시스템의 핵심인 탈중앙화의 작동 원리를 깨닫고 사토시의 발견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동등한 역사적 중요성으로 평가합니다. 결론적으로 비록 AI가 기술적 혁신을 제공할지라도 비트코인의 탈중앙화된 경성화폐 아이디어는 개인의 재정 및 거시경제에 가장 큰 변혁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100% 이해는 안 되지만 프레드 크루그가 얼마나 높게 평가한지를 여기서 다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와 필적할 정도의 엄청난 발견이란 것이고
AI가 대단하다고 하지만 비트코인이 개인의 재무관리와 거시경제에 엄청난 변혁적 영향을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죠? 예. 이렇게 이름들 지금 돼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니 여기 뭐 존 번 리치님이 공박사님 미안합니다. 비트를 안 샀어. 아니 누가 뭐 비트를 사라고 여러분들 강건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이 필요하면 사는 거고 아니면 안 사는 거고 하는 거지. 미안해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본인 생각이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변혁적 아이디어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기술로서 해결 불가능했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통치자 없는 유한한 돈이라는 탈중앙화된 모델로 등장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저자는 비트코인 백서의 작동 원리인 탈중앙화를 깊이 연구한 이후에 그러니까 크루거가 초기 투자자가 아니고 2019년부터 확신을 갖고 투자를 한 사람인 겁니다. 사토시의 발견이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공식만큼 인류 역사에 중요한 의미를 가져갔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 확신한 다음에 컨빅션 인베스팅을 하는 겁니다. 확신 있는 투자를. 인공지능은 기술적으로 혁신적일 수 있으나 비트코인이 제시하는 탈중앙화된 경성화폐의 개념은 개인의 재정적 미래와 거시경제 절반에 훨씬 더 큰 변혁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의 재산관리나 자산관리에 어마어마한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글로 번역해 놓으니까 이런 가슴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것 같은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직접 여러분들 파고 해칠 수도 있지만 이걸 미리 파서 이해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 거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7년 전 오늘 사토시는 잊혀진 메일링 리스트에 백서를 공개했습니다. 차움은 암호화폐의 개념을 발명했지만 디지캐시는 중앙화되어 결국 실패했습니다. 좀 나이가 든 사람들은 우피 골드버그가 홍보했던 비인저와 플로즈를 기억하겠지만 이들 역시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트코인이 통치자 없는 일종의 유한한 돈으로 등장했습니다. 저는 비트코인이 왜 특별한지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 친구 신시아 더워크는 1992년에 작업증명의 첫 아이디어를 만들었지만 그녀조차도 그 아이디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019년에 마친 뒤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백서를 다시 읽었고 탈중앙화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크루거 같은 사람들도 2019년이 돼서 안 겁니다. 출시되고 8년째 될 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인류사를 경제적 개념으로 관점에서 접근하게 되면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모든 혁신의 역사다. 거래 비용을 줄이는데 혁혁한 여러분들 작품이고 동시에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혁혁한 여러분 작품이지 않습니까? AI가 기술적인 수준에서는 더 혁신적일 수 있지만 탈중앙화된 경성화폐의 아이디어는 엄청난 경제적 영향을 미치고 개인의 재정적인 미래를 위해 훨씬 더 혁신적입니다. 벤 시그만과 함께 제가 쓴 책인 The Big Bitcoin Book 비트코인 1밀리언을 아마존에서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한 분께서는
STRC도 벌써 구매해서 사용하시네요. 비트코인 기반 디지털 크레딧 상품이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이 16년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비트코인을 안 사가지고 공박사님한테 미안해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내한테 뭐 미안할 겁니까? 미안할 필요는 전혀 없고 공부하셔가지고 확신이 있으면은 사면 되는 것이고 확신이 안 쓰면 안 사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 생각도 관성이 있기 때문에 변하기가 어렵죠. 어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한국에 뭐 제가 모르는 이유도 있겠지만 강남변 대로에 빌딩의 여러분들 수익률이 총 수익률이 4에서 5% 정도인데 아직도 여러분들 그렇게 빌딩을 사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보면은 관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이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 천재의 자산 관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 프레드 크루그는 굉장히 부자일 건데 이 사람은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좋은 세상이 돼가지고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만나겠습니까 우리가. 프레드 크루그라는 이 천재적인 사업가이자 작가를 이 사람 재산 관리 어떻게 하는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프레드 크루그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재산 관리하는 걸 딱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제 여기 메타 내렸다고 어제 샀더니 오늘 더 내렸습니다. 개별 주식은 어렵죠. 맞추기가. 여기 보시죠. 프레드 크루그가 여러분들 비트코인 어떻게 사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해오고 있는 투자 방식은 블랙록이 출시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IBIT를 구입하는 겁니다. 동시에 IBIT 콜 옵션에 더 많이 자산을 배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투자해서 콜드 스토리지 지갑에 담아놓는 건 대조적입니다. 저는 두 개의 방법이 다 용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시스템 밖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비트코인이 여러분들 ETF가 출시되기 전에는 프레드 크루그도 가상화폐 거래소에 샀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ETF를 산다는 거죠. 한국은 ETF가 허용이 안 됩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주식시장에는 MSTR 마이크로 스트레치를 살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보유회사 주식을.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이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클루그란 사람이 직접 사지 않고 ETF를 사는 겁니다. 이렇게 ETF를 One thing I have been doing personally 내가 개인적으로 해오는 투자 방식은 더 많은 재원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겁니다. 또 그리고 비트코인 콜 옵션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주 중요한 정보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ETF가 여러분들 살 수가 없습니다. 미국에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ETF를 사면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갖고 싶으면은. 근데 한국은 대체 수단으로 그냥 약간의 변동성이 오르지만 훌륭한 회사니까 훌륭한 회사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보니까 MSTR 마이크로 스트레이트 주식을 사서 모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아주 여러분들 귀한 정보입니다. 이렇게 미국에서도 상당한 식자층들도 비트코인 투자를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직접 사지 않고 ETF를 많이 사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한번 보시죠.
iShares 비트코인 트러스트의 티커 심볼인 IBIT는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의 하나인 블랙록이 운영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입니다. 예, 전통적인 주식시장을 통해 비트코인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예, 그다음에 IBIT 콜 옵션은 IBIT ETF 주식을 미래의 특정 시점과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 옵션을 뜻합니다. 투자자는 소액의 프리미엄으로 IBIT 주가 상승에 베팅하여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파생 상품이죠. 저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한번 다음에 시간 되면 한번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콜 옵션이네요. 그다음에 이제 콜드 스토리지는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구입해 가지고 별도의 지갑에 넣어두는 거죠. 비트코인을 인터넷과 완전히 분리된 하드웨어 지갑이나 물리적 매체에 보관하는 방식입니다. 은행이나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자산을 보관하는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원래의 방식입니다. 그죠? 이게 아마 선물 거래를 하는 그런 경우를 이분이 본인이 우리는 모르니까 뭐 미국에 계신 분들은 IBIT를 주로 사겠지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프레드 크루거는 자신의 개인적인 투자 전략이 탈중앙화된 비트코인 본연의 방식 가상화폐 거래소에 사가지고 지갑에 담아두는 것에서 전통 금융 시스템 내 비트코인 상품 ETF를 사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둘 다 용도가 있지만 본인은 금융 시스템 내에 편리하게 ETF를 사고 0.25%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이제 방법 하나는 계속 사모으는 겁니다. always be staking 팔지 않고 그죠? 계속해서 사모은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천재적인 사업가이자 기업가인 프레드 클루거의 글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ETF 비트코인 ETF를 사구나. 그리고 비트코인의 콜 옵션 상품도 사구나. 그리고 그다음에 계속해서 사모으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프레드 크루거가 또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일드 펀드라는 상품이 있는데 저는 잘 모르는데 이렇게 파생 상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10%의 배당을 주고 연 30%를 성장하고 그다음에 세금이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두 가지를 원합니다.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자산 가치가 증식하는 것.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안정적인 소득을 원하면 배당주를 사야 되고 장기적인 성장을 원하면 성장주를 사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은 이 두 가지를 가능하도록 그렇게 상품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마 미국의 고액자산가들이 활용하는 상품인 모양입니다. 고액자산가들이 비트코인 파트너십 펀드에 돈을 넣게 되면은 10% 가까운 그런 수익을 매달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제 10년 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 만큼의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아마 금융혁신이 워낙 이렇게 활발하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게 비트코인 수익률 펀드라는 거 모양입니다. 수익률 펀드라는 게 나오는데 아직 확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연간 10%의 현금 흐름 비트코인 자체의 잠재적 가치 상승을 통해 연평균 30%의 자본 복리 성장 세금 납부를 10년간 유예 이런 걸 상품화하는 회사들이 있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품들이 지금 비트코인 수익률 펀드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옵션 수익 ETF라는 것도 지금 나와 있고 그러니까 계속 파생 상품이 나오는 겁니다. 구조화된 비트코인 ETF 이런 상품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하셔 가지고 도움이 되고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기술주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 조금 전에 이제 한 분께서 메타를 샀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다른 분은 이번에 테슬라를 매각해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는 분도 계시고, 또 팔란티어를 계속 가져가야 될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언론 매체에서 거의 다루는 것은 빅테크 기업들이죠. 이게 이런 애플 기사입니다. 바로 오늘 애플이 가격이 떨어졌다가 어제인 모양이죠. 5%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애플 가격이 8% 정도 올랐다. 그다음에 이거는 여러분 보시면 아마존이 분기별 성과 발표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수직기를 캔들처럼 수직으로 여러분들 무려 가치가 $20씩 오른 겁니다. 이런 이제 기사도 나오고, 뭐 엔비디아 이야기는 뭐 종일 언론에 다 떠들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이런 종일 떠드는 거죠. 지난 10년간 여러분들 연평균 성장률 보시면 엔비디아를 투자했던 사람은 진짜 대박을 쳤습니다. 76%, 테슬라 50%, SMH 반도체 섹터 투자가 31%, 아마존이 25%, 구글이 18%, 마이크로소프트가 15%, 애플이 14%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다 좋은 회사들입니다. 좋은 회사들인데 테슬라나 엔비디아를 제외하면 대부분 성장률이 반도체 섹터 ETF보다 못하죠. 앞으로도 나는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훌륭한 회사지만 대개 10에서 한 15% 내외 성장하는 겁니다. 회사가 뭐 벌써 여러분들 3조 4조짜리 회사가 됐으니까. 그런데 안전하죠. 배당 잘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엔비디아가 이런 76% 성장이 계속 성장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테슬라는 일론 머스크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좌우가 되고, 기술 투자를 얼마나 투자를 해야 되냐 이야기죠. 테슬라 주식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사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술주 투자 비중을 줄이는 거죠. 이제 앞으로 자발적으로 부의 이동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대형 기술주 비중을 좀 줄여나가겠죠 사람들이. 여기서 대형 기술주 비중을 줄이고 비트코인을 더 많이 사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향후 5년에 10년간 연평균 수익률 격차가 크니까.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알파벳이나 이런 데 있던 비중을 좀 줄여나가겠죠. 줄여나가 가지고 비트코인을 사니까 비트코인 이름들 이렇게 올라가지고 골드 다음으로 가겠죠. 대형 기술주를 좀 대체하는 겁니다.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고, 완전히 여러분 대체할 수는 없고,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나 부분 대체가 가능하겠죠. 기술주 시장을. 조금 전에 한 분 말씀처럼 테슬라 주식을 팔고 비트코인을 샀다는 이야기가 대체를 했다는 거죠. 대체를. 그러나 이제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은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그런 즐거움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멘탈 관리를 잘해야겠죠. 여기 이제 바이낸스의 창업자지 않습니까? CJ 전망 비트코인이 금을 앞설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금을 앞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제가 비트코인을 이런 투자하기로 결정한 것은 금 시장을 앞설 거다고 그렇게 본 거고, 하나. 두 번째는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훌륭한 회사지만 연율 30%를 계속해서 성장하기가 힘들다 그렇게 본 거죠. 그거는 앞에서 전망치를 보게 되면은 가장 여러분 우량 기업인 엔비디아가 향후 10년에 2배 정도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조금씩 줄여 나가는 겁니다. 줄여서. 줄여서 나가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줄일 거냐는 것은 이제 본인이 결정하셔야겠죠. 그러니까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대개 15% 정도 성장할 겁니다. 연평균. 구글은 최근에 이제 분발해 가지고 20%를 넘었지만 장기적으로 한 15% 잘하면 20% 정도 성장하겠죠. 그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사 회사들은 반도체 섹터의 대표적인 ETF인 SMH보다도 성장률이 낮습니다. 성장률이. 향후 10년 정도 이러면 SMH 반도체 섹터에 투자하는 SMH나 SMHX는 30% 이상 성장할 거라고 제가 보거든요. 그러니까 내 같으면은 반도체 섹터 ETF에 투자를 하지 아마존에 많은 돈을 투자를 안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마존의 성장률이 15%에서 20%를 넘어서기가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기술주 성장 보유에 대한 어느 정도 본인이 견해를 정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래프입니다. 세이브 더 트윗이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록으로 2025년도 9월 20일에 제가 올린 이 트위트를 꼭 세이브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축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걸리겠냐. 8등인 비트코인이 골드를 이름 추월한 것이 얼마나 걸리겠냐. 그거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골드를 제낄 거라고 보는 거죠. 우량 고액 자산가들이 가장 갖고 싶은 자산이 금이 아니고 비트코인 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여러분들 이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하는 겁니다. 제 견해가 항상 맞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 CJ가 자기 의견을 바이낸스 그룹의 창업자가 CZ가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 저도 제 의견을 필요가하는 거죠. 이 그래프가 대단히 중요하다. 지금 9개의 자산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 현재 비트코인이 2조 2천억 불 정도의 시장 가치를 갖고 있는데 이게 은을 제치고 구글을 제치고 애플을 제치고 마이크로소프트 제치고 엔비디아를 제치는 날은 얼마 안 남았을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게 언제냐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바이낸스 창업자 이야기처럼 금을 제칠 거다 이야기죠. 28조나 30조를 제칠 거다. 그러면 10배가 성장하는 거죠. 10배 성장하는데 5년이 걸리겠냐 7년이 걸리겠냐 10년이 걸리냐는 것은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확언을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사이 안에 이루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내가 엔비디아 주식을 좀 줄일 거냐 문제는 거기서 자연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투자자들이 자발적으로 고성장 기술주를 줄여나갈 거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여러분들 확산이란 것이 현금시장, 채권시장, 금시장 그다음에 고정수익시장 전부 다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기술주 시장까지. 비트코인이 금을 뛰어넘을 겁니다. 정확히 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이게 바이낸스 창업자 이야기인 겁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보는데 저도 동의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미국의 대표 ETF의 자금 유입 액수거든요. 올해 자금 유입 액수 벌써 5등까지 올라간 겁니다. IBIT가. 이게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거든요. 이게 금시에 여러분들 올라가 가지고 여기 뭐 상위권 1, 2, 3 안에 속하게 되겠죠. 또 조금 더 지나면 1, 2, 3을 제끼겠죠. 왜? 수익률이 압도적이니까. 수익률이 압도적이니까.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한번 구해봤습니다. 애플, 아마존,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비트코인의
향후 5년에 10년 정도의 연평균 수익률을 전문가들이 어떻게 내다보는지 한번 조사를 해달라 이렇게 하는 게 나온 겁니다. 5년 애플 5.5에서 8% 아마존 9에서 18% 이미 성숙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AI 혁명이 뭐니 하더라도 뭐죠. 성숙했기 때문에 3조짜리 회사가 갑자기 6조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알파벳 6조에 28% 마이크로소프트 6% 27% 메타 최소 8% 최대 30% 테슬라 마이너스 2.5% 최고 17% 엔비디아 31% 72% 비트코인 22% 69% 엔비디아 정도가 비트코인을 여러분들 능가할 수가 있다 이런 전망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10년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보시게 되면은 엔비디아도 여러분들 10년까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최소 22% 최대 46% 비트코인 최소 24% 최대 149%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냥 딴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숫자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숫자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그대로 여러분들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애플이 여러분들 10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이 10%에 16%입니다. 그럼 이게 뭔고 하니까 이 정도면은 그냥 S&P 500하고 비슷한 수치인 겁니다. 차라리 이런 애플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보다도 반도체 섹터인 SMH나 SMHS 주식을 난 더 많이 가지려고 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성장률이 다 이렇게 정체가 된 겁니다. 아마존도 10년 연평균 성장률이 18%입니다. 구글은 10에서 21% 계속 성장할 수 없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가격 성장률이 향후 20년 정도를 보게 되면 맥법칙에 따라 가지고 45도를 넘는 기울기로 직선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현실 세계 기업들이 그런 그래프를 그리고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13% 나오지 않습니까? 기업이 워낙 크니까 그냥 오늘 아마존 폭등했습니다. 아니 오늘만 보면 폭등도 하고 내려도 가고 그런 거죠. 오늘만 보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오늘만 보지 말라고 5년 10년을 함께 보는 겁니다. 5년 10년을. 오늘만 보게 되면 뭐 전부 다 폭등을 하고 하는 거죠. 뭐. 여기 이제 보시면은 그 애플이 여러분들 5년 동안 2배에서 3배 정도 보지 않습니까? 엔비디아도 최소 2배에서 3배. 그죠? 그러니까 긴 시각을 보게 되면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엔비디아가 10년에 2배에서 3배 정도 보는 겁니다. 2배나 3배 정도. 그러니까 잘 판단해 가지고 여러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숫자를 잘 봐야 되는 거죠. 그냥 감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여러분 오늘 4월 달에 나왔던 캐시 우드가 이끌고 있는 아크 인베스먼트의 보고서 여러 차례 제가 해드렸죠.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도 예상을 최소 32% 평균 53% 최대 72% 정도 예상을 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은 비대칭적 수익률 이른바 비대칭적 벳하기에 가장 좋은 아이템 가운데 하나죠. 근데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하면 안 되는 거죠. 10% 정도까지 하는 것은 권할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10%가 이제 뭐 한 최소 5년 정도까지 있을 생각을 해야 안 되겠냐 그렇게 보는 겁니다. 이제 STRC라는 이야기가 지금 막 등장하는데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굉장히 부상하고 있죠. 이게 여러분들 제가 한번 전번에 소개를 드렸는데 비트코인이 은퇴자들에게 굉장히 큰 혜택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배당을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비슷한 내용을 한번 다뤘습니다. 조 버넷 제가 일명 이 전문가들 가운데 대단히 성실한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이 조 버넷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디지털 크레딧은 단기 불을 쌓기에 적당하고 디지털 에퀴티는 장기 불을 쌓기에 좋습니다. 여러분 이게 디지털 에퀴티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비트코인 사는 겁니다.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시장에 비트코인을 사서 보관하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게 모두 다 디지털 에퀴티에 속하는 겁니다. 디지털 에퀴티. 그 디지털 크레딧은 뭐냐? 디지털 크레딧은 앞에서 이야기하는 STRC 같은 우선주를 사는 겁니다. 우선주를.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엄청나게 여러분 성장해 가지고 채권 시장을 많이 대체하고 동시에 은퇴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픽스드 인컴 고정소득 관련된 채권이나 증권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디지털 크레딧 시장. 디지털 에퀴티는 뭐 우리가 그냥 비트코인을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겁니다. 디지털 에퀴티는 시세 차익을 노리는 거죠. 비트코인을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구입하거나 미국에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 ETF를 사는 것이 모두 다 디지털 에퀴티입니다. 그러니까 뭐 5년이나 이렇게 이상 정도를 보면은 당연히 사야 되는 거죠. 그런데 5년 이하로 자기 자산을 좀 관리하겠다 그렇게 하면은 디지털 크레딧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 자산을 담보로 잡고 대출을 하거나 유동성을 제공해서 이자나 수수료 배당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아주 잘 적용했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의미 있는 정보입니다. 의미 있는 정보죠.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있는 상품들 초록색이 대부분 미국에서 은퇴자들이 고정소득을 얻기 위해 가지고 매달 여러분들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즐겨 사용하는 상품들입니다. CD 이자율이 3.9%, 미국채 4%, MMF 4.1% 이런 상품들을 주로 삽니다. 이런 상품들을. 그래서 나이가 드신 노인들은 원금을 잃지 않기 위해 가지고 CD를 많이 사죠. CD를. 그러면 한 3.9%나 4% 정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새로운 상품이 등장한 겁니다. 새 상품들이 여러분 여기 보시는 것이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의 선두주자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MSTR이 출시한 우선주들입니다. 여기에 STRC가 있는 겁니다. 이런 상품들. 이 상품은 한 달 전에 제가 한번 모아서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그냥 소개하는 수준입니다. 은퇴자들이 꽤 괜찮은 배당 소득을 구하면서 원금 손실의 가능성을 없다가 아니고 원금 상실의 가능성을 좀 줄인 상품들이 지금 여기 있는 상품들입니다. 이 상품들이죠. 이 상품들이 비트코인 기초 우선주입니다. 우선주. 그러니까 기존의 채권 시장이나 배당 소득 시장을 상당 부분 대체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디지털 크레딧입니다. 디지털 크레딧이 전통적인 크레딧 시장들을 대체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디지털 크레딧 상품은 조 버넷의 포스트에서 비트코인 기반의 고정소득 정권을 가리키고 주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사이의 전환사채나 우선주 같은 상품을 뜻합니다. 원금이 보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100%는 없습니다. 투자에서 왜? 우선주도 주식이기 때문에. 이 상품은 3배 이상 초과 담보화되어 비트코인 가치로 뒷받침이기 때문에 만기가 되면 원금 상환이 원칙이지만 또 회사는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서 이것을 보장하려고 노력하지만 100% 회사가 파산하거나 하면 여러분 돈을 날릴 수가 있는 거죠. 부동산 신탁이 여러분들 안전적이라고 하지만 파산이라든지 이런 데 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배당금은 넉넉하게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한 분께서 STRC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STRC를 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 하락 시 담보 가치가 감소해서 회사가 부도가 나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는 않겠죠. 높지는 않지만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배당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로스트레지사의 우선주 상품들 STRK, STRF, STRD, STRC 거의 10% 보장합니다. 원금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고 배당이 10%면 어마어마한 상품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 방송에 비해가 이번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갑니다. 아, 은퇴자면 이런 상품을 고려할 수가 있겠구나. 여기 보시죠. STRC 거의 10% 가깝습니다. 회사의 의도에 따라 거래 가격을 $100에 가깝게 유지하기 위해 배당률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수익률 변동성을 감소하는 대신에 원금 보전을 중시하는 그런 종류의 우선주입니다. STRC 거의 10% 정도 가까이 될 겁니다. STRK, STRF, STRD 배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마이크로스트레지 우선주처럼 디지털 크레딧 시장이 확장이 돼 가지고 전통시장에 큰 여러분들 타격을 입힐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STRK는 특정 가격 도달 시에 MSTR 보통주로 전환 가능하며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성장에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배당률이 이렇게 높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이 투자하지 않더라도 한번 투자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배당 소득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1,000만 원 정도 이 상품 가운데 하나를 골라 투자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6개월 1년 정도 지나가지고 계속해서 매달 이러면 10% 정도 배당 주고 나중에 환매할 때 여러분들 원금 찾을 수 있으면 최고의 상품 가운데 하나인 거죠. 지난번에 비해서 좀 더 확신 있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전통적인 채권 시장이나 배당 시장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충격을 입힐 수 있는 상품들이 이 디지털 크레딧 시장입니다. 마이크로스트레지가 진짜 이러면 앞서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상품도 소개를 잘합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4개월 정도 하실 것 같으면 STRC를 사시고 운용기간을 48시간 하시려면 STRD나 STRF를 사시고 72개월 정도 운용하시려면 STRK를 사시고 72개월 이상 정도 여러분 운용하시려면 이런 상품 사지 마시고 바로 MSTR이나 비트코인 ETF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조 버넷 씨가 그냥 개인 자산 운용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 겁니다. 72달 몇 년이죠? 한 6년 정도 이상 정도 운영하실 것 같으면은 그냥 비트코인을 직접 사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24개월 2년 정도만 여러분 운영할 것 같으면 STRC를 사가지고 여러분들 수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STRC는 초단기 단기적으로 현금을 보관하면서 시장에 큰 변동성 없이 수익을 확보하는 투자자에 적합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4개월에서 72개월 정도 운영하려면 STRD나 STRF를 사시기 바랍니다. 10% 정도의 배당을 제공합니다. 그다음에 중장기 48개월 96개월 정도 여러분 운용할 생각이라면 안정적인 수익을 받으면 10% 장기적인 자본 성장에 참여하고 싶은 투자자들에게는 STRK를 권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장기할 것 같으면 그냥 비트코인 사세요. 72개월 이상의 장기 투자는 비트코인 자체를 사거나 아니면은 비트코인 보유 회사인 MSTR의 보통주를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간엔 단기 수익보다도 복리를 통한 자산가치 증가가 투자 성과를 압도합니다.
세대적 부를 축적하려는 투자자에게는 반드시 비트코인을 직접 사거나 비트코인 ETF를 사거나 비트코인 보통주인 MSTR을 사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세상이 좋아졌습니까? 비트코인 보유회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회사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덕택에 우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상품에 대한 조언을 다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소득이 필요한데 그러신 분들은 STRC라는 상품을 한번 고려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한 2년 정도만 운영할 수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원금 보장이 될 수가 있으니까 원금 보장이 10% 정도 내외의 배당이면 얼마나 좋습니까? 리츠 같은 거 하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금융혁신에 따라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사업가들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100% 이런 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그런데 100%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거죠. 회사가 이런 파산될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늘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단한 상품들인 거죠. 디지털 크레딧, 비트코인 기반 상품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세상이 여러분들 너무나 여기 보시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대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 10년 정도를 봅니다. 10년 정도. 그리고 비트코인을 직접 보유할 때는 10년 정도 비트코인을 보유하게 되면 대개 4년 이상 정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한 상품들 마이크로스트래티지사의 우선주라든지 보통주 MSTR 같은 걸 사시게 되면 더 이상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장기는 10년입니다. 마이크로스트래티지 CEO인 셰일러의 말을 인용하면은 비트코인은 장기 저축입니다.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입니다. 롱텀 세이빙 테크놀로지 10년. 만약 여러분이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계시면은 아마도 4년 이상의 시간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정폭된 비트코인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게 정폭된 거란 것은 MSTR 같은 걸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레버리지로 한 상품들 그런 상품들이 있으면은 4년 이상을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어제 MSTR 주식이 250불까지 내려갔기 때문에 구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였죠. 오늘은 좀 올랐습니다. 260불 된데 그래도 좀 싸죠. 그런 상품들은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가슴이 떨리지만 한국에서는 비트코인 ETF를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런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가서 구매하고 이런 것이 불편한 사람들은 MSTR에 이런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하시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자, 그다음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최신 이제 경향 한번 보시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이 보시면은 패스트푸드 체인인 스테이크점인 쉐이크 앤 쉐이크 스테이크 앤 쉐이크네요. 이제 본인도 본인 회사에서도 현금을 그냥 그대로 보관하지 않고 현금이 생기면 비트코인을 사 모으겠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라고 부르기보다도 비트코인 트레저리 컴퍼니처럼 현금 보유를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그런 역할을 병행하겠다 그렇게 발표한 거죠. 이렇게 상장 기업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상장 기업들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 이렇게 줌을 가지고 인터뷰를 했는데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CEO인 마이클 세일러가 방금 말했습니다. 몇몇 주요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사고 팔고 그리고 보관 업무를 곧 개시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가 생기고 암호화폐에 대한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사업을 해야 되는 전통 금융회사들이 외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완전히 주류 자산으로 편입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죠? 최신 동향입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베네수엘라의 마두로가 베네수엘라 은행들이 비트코인을 받고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을 하겠다.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베네수엘라는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해외 송금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있는 가족들이 스페인이나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일하는 가족들이 보내준 그런 돈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럼 송금 액수라는 이런 게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엘살바도르와 마찬가지로 비트코인 결제 같은 걸 활성화시키는 거죠. 이런 거대한 움직임이 우리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가격 결정이 공급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수요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만 잘 전망하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전부가 다 수요가 늘어나는 겁니다. 마이클 세일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여러분들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합니다. 만약 미국이 비트코인을 사게 되면은 상대방 국가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지불하고 비트코인을 사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모던 디지털 골드러시입니다. 그죠? 여러분 비트코인 이름 뭡니까? 사토시가 2011년 10월 31일 날 비트코인 화이트 페이퍼를 발표해가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을 만들어냈는데 기술적으로 완벽한 그런 자산이 등장한 겁니다. 사이버 월드, 사이버 세계에 금이 발견된 겁니다. 금이. 그러니까 디지털 골드란 표현은 아주 적합한 표현인 겁니다. 19세기에 캘리포니아에서 골드 러시가 있었죠. 금을 찾아 수많은 사람이 떠난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이버 월드에 금이 이런 발견된 겁니다. 16년이 됐는데 지금도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지금 믿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빨리 믿었던 사람은 대박을 쳤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입니다. 마이클 세일러는 뭐 천재 같아요. 너무너무 말을 하는 걸 보면은 야 어떻게 저렇게 여러분들 비저너리 완전히 그냥 그 비저너리 미래에 대한 자기의 그림을 갖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모던 디지털 골드러시입니다. 모던 디지털 골드러시 정확한 표현입니다. 사이버 월드에 금이 발견된 겁니다. 한국에서 이름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로버트 키오사키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많이 읽었죠. 그러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메시지를 여러분 정확하게 가슴에 담았던 사람들은 또 많지는 않을 겁니다.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한국도 싫어하는 사람이 무진장 많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옳았던 거죠. 한 60개 정도 갖고 있는 모양입니다. 비트코인을. 여러분께서 0.01 정도의 비트코인을 소유하실지라도 2년 지나면은 가격을 측정할 수 없을 겁니다. 뭐 가격을 측정할 수 없는 거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10년이 될 때는 별로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다. 왜? 10년 이상 갖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로버트 키오사키 이야기가 좀 과장될 수는 있겠지만 타이밍은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7년이 될지 10년이 될지는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죠?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는 날은 불가피하게 올 것이다 이야기죠. 왜? 돈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10년마다 2배 정도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로버트 키오사키 한국 기사를 보게 되면 욕을 많이 먹죠.
그러나 그거와 별개로 이 장관이 갖고 있는 통찰력은 대단히 뛰어나다 보는 거죠. 신임 미국의 정권거래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지금 본인이 미 의회에 암호화폐 시장구조법, 그러니까 미국의 현물선물거래위원회하고 정권거래위원회에 암호화폐에 대한 관할권을 아주 명확히 정리하는, 그러니까 암호화폐 발전에 굉장히 큰 걸림돌을 제거하는 그런 법을 지금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네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행동도 관성이 있지만 사고도 관성이 있거든요. 투자 방식도 관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4에서 5% 정도의 어마어마하게 낮은 투자 수익률에 불구하고 지금도 꼬마 빌딩을 찾고 상가를 찾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 사고를 이해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고에는 관성이 있으니까. JP모간의 CEO인 제이미 다이먼은 일찍부터 암호화폐를 스캠, 사기라고 불렸던 거죠. 그러나 he was wrong about Bitcoin and crypto. 그가 공식적인 장소에서 자기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아요. 암호화폐와 비트코인은 real and will be used by everyone. 모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것이고 그리고 사용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죠. JP모간이 얼마 전에 비트코인을 담보물로 잡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관성을 벗어난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대단히 어렵고 이 관성이라는 것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뭐 사고의 관성, 생활 방식의 관성, 투자 방식의 관성. 그러니까 이 주식 투자에 익숙한 사람들은 암호화폐 시장을 굉장히 여러분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틀을 계속해서 깰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제 자신도 뭐 처음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비트코인에 대해서 우호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겠죠. 그러나 뭐 안중에도 없었으니까 그런 문제들이.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이 다이먼 회장도 이렇게 똑똑한 사람들도 지금 이제 인정한 겁니다. 야, 이게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다. 월렌 버핏은 지금도 여러분들 인정 안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탐리가 4년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하기 때문에 이번에 9월 달에 가격이 10월 달에 상당히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는 4년 터울의 사이클이 죽은 것 같다. 그러나 쉽게 100만 불에 갈 것 같다. 언젠가는 가겠죠. 그게 여러분들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3년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이제 비트코인에 꽂힌 또 한 명의 이 사업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인 에릭 트럼프지 않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을 할 것 같다. 언제 될지는 뭐 알 수가 없는 거죠. 지금 가격이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러나 뭐 분위기라는 것은 하룻밤 사이에 바로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이 업계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엔지니어인 아담 백입니다. 가격이 이런 바닥을 치게 되면은 그것은 곧바로 비트코인이 약한 손으로부터 강한 손으로 옮겨가는 것을 뜻합니다.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쌀 때. 변동성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없어질 시점이 되게 되면 이제 기회가 많이 사라진 걸 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그냥 패닉이 생기고 별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 거죠. 아무튼 이런 기술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인류가 발명한 것 중에 가장 완벽한 상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인류 역사를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거래 비용을
줄이기 위한 혁신의 역사였고 그 역사에서 결제와 송금과 관련해서 비트코인은 거래 비용을 현저하게 혁명적으로 낮춘 상품이고 거기다가 법정화폐가 무한정 찍어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가치를 저장하고 보존하는 것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등장한 거죠. 여러분 앞에서 한 번 더 강조한 바와 같이 19세기에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발견됐다는 소문이 들렸을 때 미국의 여러분들 동부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캘리포니아로 달려갔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기본적으로 금을 얻기 위한 그런 투쟁의 역사다 이렇게 봐도 지장이 없죠. 여러분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비트코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월드에 금이 발견된 겁니다. 그걸 마이클 세일러가 뭐라고 표현하 모든 골드러시라고 그렇게 하죠. 정확한 표현인 겁니다. 모든 골드러시가 사이버 월드에서 발견이 된 겁니다. 그게 16년째가 됐는데 이제 17년째로 접어드는데 그거가 이런 골드러시가 3천 불일 때 깨우친 사람도 있고 5천 불일 때 깨우친 사람도 있고 5만 불일 때 깨우친 사람도 있고 10만 불일 때 깨우친 사람이 있고 지금 깨우친 사람도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 주제 여러분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